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번) 도시군 기본계획 보셨고 (2번) 도시군 관리계획 찾으셨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토지이용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행정청이 수립한다 해서 행정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한 행정계획으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내년에 합격하시고 부동산 중개업하시게 된다고 하면 가장 열심히 봐야 될 것이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저 국토종합계획 따라 전국에 떴다방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사업하게 된다면 국토종합계획 꼭 필요하고요. 우리 남양주시와 인접한 구리시, 서울에 걸쳐 수립하는 토지이용계획이 있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한 때 그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토지이용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방향 제시하는 제도가 있다면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그에 따른 집행계획이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실제 내 집 앞에 새로 도로가 설치되거나 도로가 확장되는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 때문입니까? 관리계획 때문입니까? 도로 실제 만들어지는 것, 관리계획. 도로 만들 거다, 그것은 기본계획이고요. 도로 만드는 것은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인 반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의 특징은 광역도시계획보다는 밑에 있는 토지이용계획으로서 하위 행정계획이지만 도시군 관리계획보다는 상위 계획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국토종합계획이 그 관할 구역이 대한민국 전 국토이기 때문에 최상위 토지이용계획이 되며, 남양주시에 국한된 계획과 남양주와 구리에 걸친 계획이 있다고 하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합의된 사항이 우선돼야 되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 정해졌다고 하면 그 방향에 따라 실제 집행하는 계획이 있다면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위 행정계획은 상위 행정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상위 행정계획은 하위 행정계획의 수립의 기준, 지침이 돼야 되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에 수립하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으로서 종합계획이며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의 인구 분산에 관한 문제와 도로 설치에 관한 사항,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학교나 의료시설도 함께 필요로 하게 되죠. 그리고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에 대처하기 위한 유수지 등을 만들기 위한 방제에 관한 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미리 정해놓게 된다면 우리 남양주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우리 남양주시에는
예산이 많습니까? 작습니까? 예산 풍부하고 많다고 하면 그 필요한 사항들을 동시에 다 만들면 되거든요. 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사이에 만들 것, 바로 만들 것, 10년에 걸쳐 만들 것, 그런 사업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산이 확보되게 된다고 하면 구체적인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남양주시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정한다 해서 종합계획이라 표현하고, 이 종합계획에서 그러한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들을 정해놓고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면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되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종합계획이다, 부문별 계획이다. 부문별 계획. 하나하나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시행해 나가는 사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은 종합계획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비교하게 되었을 때 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며 종합계획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실제 시행하는 집행계획으로 뭔가 실제 만드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1번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 항상 시험에 나오는 주요 포인트는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라는 것 하나 기억하시고, 우리가 3개 추천 오셨죠.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고 종합계획이며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 말한다. 그게 이 도시군 기본계획 설명과 관련되어 항상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주요 사항들을 한 번에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설명하게 되면 지문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3가지 사안들을 하나하나 쪼개서 따로 시험에 내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도시군 기본계획은 집행계획은 아니죠. 부문별 계획 아니죠.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가로 묶어놓습니다. 제가 특시, 특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 아니거든요. 수업 시간 중에는 특광시군이라 표현하게 되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표현하는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실제 결정하는 사항이 박스에 5가지입니다. 이것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 구역으로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공원 구역, 시가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6.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 6가지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 용도 구역은 개발 제한 구역, 시가 조정 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네 가지를 용도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본 적 있으신가요? 그 개발제한구역이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 잡으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구역 중에 가장 최초에 등장한 것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했다가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 잡으면서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을 새로 지정하고자 했는데 그때 광주 사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용도구역 지정할 때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조용했었거든요. 광주 사태 때 총칼 들이대더라도 참지 않고 울분토하신 분들 많았죠. 같은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게 된다고 하면 일반 국민의 저항이 있다 없다? 못 참습니다. 최초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등장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용도구역제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를 각오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한 적이 있었지만 새로 개발제한구역 지정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 국민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 재산권 함부로 침해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새로운 지정 쉽지 않았거든요. 말을 바꿨습니다. 그때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을 때 이거 시가지 만들어준다는 겁니까? 시가지 만드는 것을 뒤로 연기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만드는 것이다? 나중에 만드는 것이다? 아닌 것 같다가 정답입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 지정되게 되면 토지 가격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남양시장이 개발제한구역 지정해도 되냐 물어보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가스통 들고 시청 찾아가시겠습니까? 가스통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저항이 워낙 심하다 보니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앞에 시가화란 말 들어가다 보니 내 땅을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나라에서 시가지 조성해 주나 보다 착각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정된 곳이 인천국제공항이 들어가 있는 영종도 일대입니다. 그 영종도 일대가 내년에 풀리거든요. 그래서 저 영종도 일대에 시가조정구역이 해제되게 된다고 하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 이 시가조정구역을 영종도 일대에 지정하게 되었을 때 15년에 걸쳐 시가조정구역 지정했었거든요. 그때 20대가 돈의 여유가 있어서 땅을 구입하시겠습니까? 한 50대가 구입하시겠습니까? 50대 투자하셨는데요. 그 50대 투자하셔가지고 15년 지난 65세가 되어 이제 시가조정구역에서 해제되었는데 요즘은 인생 60이 아니라 인생 80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가조정구역 풀리고 나면 그 돈 가지고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15년 동안 고생 참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저 시가조정구역도 하나의 규제를 강화시키는 제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시가조정구역은 시가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시가 조성 시기를 뒤로 연기하고자 다양한 규제를 가하는 곳이 시가조정구역입니다. 땅값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것 규제에 관한 법률이죠.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물을 보호하는 것이겠습니까? 어패류를 보호하는 것이겠습니까? 수산자원이라면 역시 우리는 똑똑하신데요. 수자원이라고 하면 댐을 만들어서 물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요. 수산자원이라고 하면 바다에서 나오는 어패류 보호하기 위한 곳으로서 우리 굴 양식장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 통영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통영 일대가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일반 개인 사유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항하시는 분이 없다 하더라고요. 다만 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땅보다는 바다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 관청이 아니라 바다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결정권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 자연공원구역입니다. 여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규제에 관한 법률이다, 개발계획이다. 규제이겠습니까? 땅값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집니다. 그래서 종전에 개발 사업을 규제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다양하게 나열하기 위해 새로운 용도구역을 지정하고자 했는데, 이 개발제한구역 지정하고자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하니 내 땅에 개발제한구역 새로 지정하면 가만 안 두겠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요. 시가조정구역 지정하고자 하니 그때도 가만 안 두겠다는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는 우리 국민을 또 한번 속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공원 만들어준다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내 땅이 공원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괜찮지 않은가요? 하여튼 우리 국가는 우리 국민을 어떻게든 속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 해나가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 시, 수, 독, 이 네 가지는 규제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똑같은 거 반복하고자 한다면,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구역 결정하고자 한다면 행정계획 수립하기 때문에 미리 주민 의견 청취해야 되죠. 저 주민 의견 청취인 공람이나 또는 공청에 관한 절차를 거치게 되었을 때 가만 있겠습니까? 명칭 바꾸면 좀 속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속으라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법 제도가 계속 바뀔 텐데, 그 바뀌더라도 그 본질이 무엇인지는 꼭 꿰차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용도구역제는 규제를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어디에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러한 것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현재 결정하게 됩니다. 그중에 우리 하나 다시 살펴보실 것이 25페이지 잠깐 봐주십니다. 25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도지역 등이라 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각각 사셨죠? 잠깐 이해해 주시는데요. 이 지역, 지구, 구역, 이것 특정한 장소,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하면 존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스쿨존. 똑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걸 서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합시고 지역, 지구, 구역으로 각각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같다 다르다.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뭔가 하게 된다고 하면 똑같은 거 만들게 되면 자기 뭐 일한 티가 안 나죠. 그러다 보니 지역, 지구, 구역으로 각각 구분해서 설명하게 되는데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 지구, 구역을 각각 두고 있는데 의미는 비슷하다. 그래서 각종 규제에 관한 사안들을 정하기 위해 지역, 지구, 구역을 각각 달리 둔다. 그렇게만 잠깐 확인하십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린 것 같은데요.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구분하게 되면 대한민국 전 국토를 개발 가능한 도시 지역, 저 도시 지역에는 주택이나 상가, 공장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주택이 주로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다면 주거 지역이라 표현하고, 상가 들어가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상업지역, 공장 들어가 있는 곳이 있다면 공업지역, 주상공으로 개발하지 않고 도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여가 공간으로 비워두는 땅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녹지지역이라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으로 현재 구분하고 도시지역 아닌 땅을
비도시 지역이라 표현하는데, 저 비도시 지역은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학원 일대는 도시 지역이죠. 도시 지역 중에 어디에? 상업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하면 주거 지역이겠죠. 그래서 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주상 공로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비도시 지역은 관, 농, 자. 그러면 논밭 많이 잘 정비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농림지역이고요. 그리고 가끔 입에 TV 보다 보면 대한민국의 경관이라 해서 오지마을 촬영해서 보여주는 곳 있죠. 그곳에 살고 싶은 마음 생기십니까? 우리 쉽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찾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곳 도로나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곳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개발 용도이다, 개발 못하는 곳이다. 개발 못하는 곳으로. 그래서 개발 가능한 곳은 도시지역이고 비개발 용도로 그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관농자로 지금은 구분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전 국토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고, 비도시지역은 앞글자 따서 관, 농, 자. 이해되신 겁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를 세분하게 되는데, 이번에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구 세분과 관련되어서는 천천히 해 나가시는데, 서울의 경복고등학교라고 하는 곳 있는데요. 그냥 이따가 해주십시오. 그게 기억 안 나시다고 하면 경복궁이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10,000원짜리 뒤에 보게 되면 경회로 있지 않습니까? 그 경회로가 경복궁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복고라고 하는 곳 한번 기억하시고, 경복궁방입니다. 가끔 수상무 있지 않습니까? 술 드시는 분들, 회사에서 수상무가 참 중요하시죠. 영업하는 때는. 취하면 개가 되는 누구? 특보. 마음에 들지 않으시지만 그렇게라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취계특보의 출신 고등학교가 경복고라고 경복교에서 저한테 명예훼손죄로 소송 걸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라도 좀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작년까지는 10개가 있었지만,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용도지구가 9개로 개정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경관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보호지구로 각각 개정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용도지구 있다더라, 그 정도만 봐주십니다. 그리고 저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아마 앞으로 계속 제가 수업하게 되면 취하면 개되는 특보 있죠. 취계특보입니다. 출신고등학교는 경복고 방. 마음엔 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앞글자 따서 외우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때까지는 그냥 해나갑니다. 어차피 이거 계속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듣거든요. 나중에 귀에 딱지가 생길 때까지 계속 듣다 보니 나중에는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지만. 그리고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개시수도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전통 때 만들어진 게 시가조정구역, 바다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수산자원보호구역, 속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속일 수 없다 보니까 그때 만든 것이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래서 현재 전 국토에 대해서는 지역, 지구,
구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의미는 같습니다. 어떤 특정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은 거기까지만. 그 의미 구체적으로 다 알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학교 갈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역, 지구, 구역으로 구분한다지만 특정 장소를 표현하는 용어이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관련된 사안이 있는데 지금은 명칭 구분만 해주시고 현재 용도지역을 세분하게 되면 개발 가능한 땅이 어디? 도시지역. 비개발 용도라고 하면 비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은 관농자입니다.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 그리고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현재 국토계획법에서 구분하는 것은 몇 개? 9개입니다. 그래서 취하면 개되는 특보 있는데 출신고등학교는 경복고 방입니다. 그래서 취계특보 경복고 방.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야지 시험을 볼 수 있고 시험 문제 풀 수 있는데 올해 개정되었으면 나온다 안 나온다? 올해 개정되었으면 나온다. 얘는 기본이고 얘는 시험 나올 거고. 그리고 용도구역은 땅값 올라가는 제도입니까? 땅값 떨어지는 제도입니까? 떨어지는 제도입니다. 개시 수도입니다.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란 말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란 말을 각각 보셨죠? 그때 구역이라 표현하는데 얘는 개시 수도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면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규제가 약해지는 것이다. 약해지는 것.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규제 완화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미리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아니 주변에 공무원 하시거나 또는 시청에 아시는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어디 지정된다더라 그런 이야기 듣게 되면 그냥 혼자 꿍꿍 앓지 마시고 저한테 바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 땡볕 내서라도 집 팔아서라도 저 투자할 거거든요. 규제가 풀리게 되면 주변보다 좀 더 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3개 이상 교차하는 환승 구간이 있거든요. 저 오늘 잠실역에서 빨간버스 타고 왔거든요. 그거 잠실역이 지하철 2호선도 지나가고 8호선도 지나가고 그리고 광역버스와 관련된 환승 교통망 갖춰져 있던데요. 3개 이상의 교차지거든요. 그런 곳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 찾아드는 곳이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시켜야 된다. 규제 풀어줄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많이 찾고 많은 인구들이 거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규제 풀어서 좀 더 많은 건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되게 됩니다. 같은 구역으로 끝난다지만 개시 수도와는 의미 다르죠. 얘는 비개발 용도이다, 개발 용도이다. 개발 용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농지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남양주의 중심은 도농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 하시려고 하면 어디 찾아가셔야 되겠습니까? 도농지구, 도농지금이 중심권역으로 돼 있던데요. 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을 오늘 처음 와가지고 남양 쪽은 처음 와가지고 지금이 다단지구입니까? 예,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쪽이 중심지인데 이러한 중심지 개발하고자 아마 도농지구, 지금지구라고 해서 지구란 말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분당지구, 판교지구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하남 미래지구. 그 지구 지정 당시에는 논밭밖에 없었지만 한 5년 정도의 개발 사업이 끝나고 나면 번듯한 시가지를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되게 됩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개발 용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방금 보셨던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 계획이죠. 둘 이상의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 계획, 광역도시계획이다? 아닙니다. 어디에? 광역계획권, 전국에 몇 곳? 13개. 서울, 인천, 경기도를 수도권으로 지정해놨죠. 그 수도권이 바로 광역계획권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없다면,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은 수립되는 거 아닙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수립하는 계획이다. 광역계획권에 수립하는 계획이다. 광역계획권에 수립하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되어야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가끔 우리 남양주시나 남양주나 인근 도시가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쓰레기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쓰레기 처리 시설을 따로 만들게 되는데, 그 쓰레기 처리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을 때 우리 남양주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리시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설치 비용 부담하고 구리시에 쓰레기 처리장을 두게 된다고 하면 그 쓰레기 처리장은 구리 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양주시에도 함께 이용하게 됩니다. 둘 이상의 시군 주민들이 함께 이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둘 이상의 시군 주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광역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 비용 부담하고 구리시에 설치하고자 한다면 구리시장이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죠. 최근 수원역 옆에 공군 비행장을 화성으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전 비용과 보상 비용 충분히 수원시에서 부담하고 옮기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다른 시에다가 설치하는 광역시설도 있고,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하철이나 또는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장과 남양시장이 상호 협의하게 된다고 하면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해당 시설 설치와 실제 사업을 결정하면 되는데, 그 시장 군수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구리시와 남양시에 걸쳐 도로 만들게 되었을 때 그 도로 설치로 남양 시민들이 많이 이용함으로써 구리시 내 도로망에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구리시장이 설치를 반대할 수 있죠. 다만 남양주시에서는 그 도로 설치를 해야만 남양시가 발전할 수 있고 구리 시민에게도 어느 정도 혜택이 간다, 그런 사안을 주장하게 된다고 하면 도지사가 구리시와 남양시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고 구리시장과 남양시장이 서로 합의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시설인데, 상호 협의되면 어떤 방법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해버리면 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지 그냥 둘 이상의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 아닙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는 항상 광역계획권 들어가 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남양주시 전체, 가평 전체 수립한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남양주시 전체의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남양주시 전체. 남양주시 전체에 걸쳐 수립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뭐라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 남양주의 도농지구, 성남 같은 경우는 판교지구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하남 위례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하남 위례지구는 하남시 전체입니까? 하남시의 일부입니까? 일부. 다산 신도시 만들고자 했다면 그 단탄 신도시 개발하는 예정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정지만 따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남양시에 걸쳐서는 10년, 20년에 걸쳐 장기적인 개발 사업을 시행해 나가야 되지만 지금 당장 개발 사업이 필요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것만 따로 떼어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계획이 남양주시 전체에 걸친 개발 계획이라면 구체적이겠습니까? 개괄적이겠습니까?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세하다는 이야기고요. 개괄적이다, 거시적이라고 하면 개발 계획의 밑그림만 그리면 할 뿐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개괄적인 겁니다. 대신 그 도농지구, 지금지구라는 곳, 다산 신도시 만들고자 하는 곳, 어디에 상업지역 두고 상업 건물 건축하게 된다고 하면 몇 층짜리 건물 만들게 할 것인지, 아파트 만들게 된다면 몇 층까지 만들게 할 것인지 아주 상세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걸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남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죠. 그 남양주시 중에 일부 지역에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제시해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뭐라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 24페이지 찾으셨죠? 동그라미 2번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계획으로서 용도 지역의 지정,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과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각각 결정하게 되는데 니은번에 지구 단위 계획 찾으셨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일부 줄쳐놓습니다.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합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증진하며 기능 동그라미 넣습니다. 미관을 개선하고 미관 줄쳐놓습니다.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환경 줄만 쳐놓습니다. 그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그러면 저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칭하면 뭐가 된다? 저걸 둘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면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합쳐서 말하면 뭐가 된다? 도시군 계획. 우리 화장품 사시게 된다고 하면 뭐 식물나라라고 하는 화장품이 있고요. 그 식물나라에 뭐 로션과 스킨이 있다고 하면
로션이라 부르고 스킨이라 부르지만 이걸 통칭하면 뭐라 표현합니까? 그냥 기초화장품이나 또는 식물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화장품 박스 하나 자체를 그냥 도시군 계획이라 하고요. 그 도시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분하게 되면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우리 다 사람이죠.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이름 불러드릴 수 있지만 그냥 사람이라고 통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되는 것이 도시군 계획이고요.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호명하게 되면 그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각각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은 어디?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해야 되죠. 그러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 특광시군. 남양주시라고 하면 남양주시 전체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입니다. 그 중에 어디에만? 일부만.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면적이 100이라고 하면 제가 어제 남양주시에 도시군 기본계획 뒤져봤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군 기본계획 살펴보니까 남양주시에 개발 가능한 도시지역은 전체 면적의 10%입니다.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나머지 90%는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특히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특정 장소에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지역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산만 몇 개 깎아낸다고 하면 아마 인구 한 100만에서 150만 살 수 있는 지역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랬다가는 환경단체에서 가만 안 계시죠. 그래서 산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평지 확보되어 있는 곳에 시가에 조성하고 있는 중인데 다산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아마 다산 신도시로 많은 기능이 확보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남양시청은 미금시청 자리에 있죠. 제2청사는 남양주 군이라 불리는 군청에 지금 이시청이라고 하던데요. 별로 좋아하는 표정 아니십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 가능한 도시지역은 얼마? 10%. 나머지 관농자는 얼마? 90%입니다. 그런데 이 10% 인구에 지금 67만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거든요. 인구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아마 규제 풀어가지고 계속 뭔가 만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역이 완전 분산되어 있다고 하면 도시가 한 개 아니라 2개 도시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각 생활권마다 서로 연계하는 여러 가지 교통망을 정비해 나가게 되고 그런 개발 사업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곳이 이쪽인데 나중에 현대가 진짜 이전에 오게 된다고 하면 그런 정비망이 좀 더 확보되면서 토지의 가치가 좀 더 달라질 수 있는 곳이 남양주입니다. 저 오늘 처음 왔습니다. 저보다 더 그런 안목은 있으시죠? 대한민국에 부동산 전문가 아닌 분은 없으시고요. 의료 전문가 아니신 분은 없으시던데요. 뭐 먹으면 좋고 뭐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다 하시던데요. 예, 다들 전문가이십니다. 다만 그 전문성을 이 법을 좀 몰라가지고 시험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아직 발휘하지 못하시지만 그 전문성은 이제 다 토대가 갖춰져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만 조금 이해해 나가시고 그리고 문제만 조금씩 풀어나가신다고 하면 쉽게 해결되실 것 같은데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은 남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한다? 한 장소만 대상으로 한다. 일부만. 만약 전체를 한다고 하면 걔는 도시군 계획이 되는 것이고요. 일부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겁니다.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곳에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도를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능 증진입니다. 미관 향상이죠.
환경 보호하는 것이죠. 김이 끼면 환장하지 않으십니까? 별로 좋아하는 표정이 아니신데. 하여튼 저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하고, 김이 끼면 환장하시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환경, 보호. 그렇게라도 한번 기억해 놓는 겁니다. 가장 핵심은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제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습니다. 저 남양주시는 도시 지역이다. 남양주시의 전체 면적이 100이라고 하면 전체 중에 도시 지역은 얼마? 10%만. 남양주는 도시 지역이다? 도시인데, 도시는 도시지만 남양주 전부가 도시 지역은 아니죠. 서울은 도시 지역이다? 아닙니다. 서울도 90%만 도시 지역이고요. 10%에 해당되는 남산, 관악산, 북한산은 도시 지역이겠습니까?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겠습니까? 자연환경 보전 지역. 특히 북한산은 국립공원이거든요. 북한산이 도시 지역이라고 하면 저 참 서운할 것 같은데. 서운 안 하겠습니다. 서운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서울이라 할지라도 전부가 도시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과 도시 지역은 같은 말이다? 별개입니다.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남양주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구리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개발 용도인 도시 지역과 비개발 용도인 관농자가 각각 구분되어 있고, 특히 우리 남양주시에 있어서는 상업용지가 많이 없거든요. 상업용지로 지정해져 있는 곳이 4% 정도인데, 안산 있지 않습니까? 가끔 진짜 너무 멀어서 안산 가보라는 이야기 못 들으시겠지만, 저 안산 가보시게 되면 상가 건물 중에 많은 부분이 공실로 남아 있거든요. 안산에서는 상업용지의 조성이 12%를 공급했습니다. 만약 상업용지가 도시 전체 면적의 7% 이상이 되게 된다고 하면 저 7%부터 공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 남양주시에서는 상업용지가 4%대이기 때문에 상업용지 투자하더라도 상가 건물 짓더라도 이익이 아직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하시면 지금 듣는 이야기를 지금 시험에는 별로 필요 없는 이야기였지만 그런 상업용지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도 한번 봐놔야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상가에 투자할 마음이 있다고 하면 상업용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건 접어놓고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지역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과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도시군 계획으로, 특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지역 결정하는 것이지, 얘는 남양주시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전체 관할 구역 중에 어디만? 일부만. 상세하고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제시해 주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는 장소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할 대상 장소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인데, 구역으로 끝난다지만 얘는 개시 수도와는 다르죠. 개발 제한 구역에는 개발 계획 수립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같은 구역으로 끝난다지만 얘는 개발 용도의 땅이기 때문에 개발 계획 수립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그걸 하셨다고 하면 나머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국가계획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 그런 정도의 이해이죠. 다음 페이지에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 지역, 지구, 구역 함께 보셨죠? 잠깐 쉬었다가 하시면 됩니다. 벌써 쉬는 거예요?